안녕하세요. 82세 된 정명수입니다. 요 며칠 전에 참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4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인데 지금은 환갑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글자도 못 깨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25년 동안 전국 산골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말이에요. 저는 1942년에 전북 무주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형제들 중에 저만 겨우 사범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는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마을 이장님이 이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학비를 대신 내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 베풀어야겠다고 말이에요. 1965년 23살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았어요.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에 있는 분교였는데 정말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제대로 된 길도 없어서 버스 종점에서 2시간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가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합쳐서 겨우 15명이었는데 한 교실에서 복식 수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과서도 제대로 없고 연필도 없어서 나무 조각에 수치로 글씨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은 정말 반짝반짝했어요.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이 넘쳐났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 내일은 뭘 배워요? 라고 물어보고 집에 가서도 배운 걸 복습하느라 등불 아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나 같은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도시 학교로 정근을 원했어요. 신혼인 아내와 함께 좀 더 편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1967년에 같은 사범학교 출신인 순덕이와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이 학교 옆 교사 관사였어요. 방 2칸짜리 초가집이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968년 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시 학교로 정근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가려고 했죠. 아내도 무척 좋아했고요. 그런데 교육청에 가서 인사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다른 제안을 하나 더 하더라고요. 정 선생, 도시로 가는 것도 좋지만 혹시 순회교사는 어떻겠나? 요즘 산골 분교들이 선생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 곳이 너무 많아. 자네 같은 열정적인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거리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그 보람, 그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왜 더 고생길을 택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순덕아, 산골 아이들도 도시 아이들만큼 배울 권리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따르겠어요. 대신 몸 건강만은 꼭 챙기세요. 그렇게 해서 1968년부터 저의 순회교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전라북도 4-5개 분교를 담당했어요. 월요일에는 A마을, 화요일에는 B마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지프차 한 대를 배정해 줬는데 그 차가 제 발이 되어줬죠. 그런데 산골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세요? 제대로 된 도로도 없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겨울에는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워서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어요. 특히 겨울에는 체인을 끼고 다녀야 했는데 그래도 가끔은 눈 속에 차가 빠져서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밀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도 아이들을 만나면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면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선생님 오셨다 하고 소리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매주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식 수업을 했습니다. 1, 2학년은 한글 떼기부터 시작하고 3, 4학년은 기초 산수와 국어, 5, 6학년은 좀 더 심화된 과목들을 가르쳤죠.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을 도와주면서 서로 배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학습 의욕이었습니다. 책이 없어서 제가 직접 필기해서 나눠주면 그걸 보물처럼 간직했고 숙제를 내주면 다음 주까지 꼬박꼬박 해와서 보여줬어요.
한 번은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 2주 동안 못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녹고 나서 가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 낸 숙제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스스로 공부할 거리를 찾아서 더 해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혹시 사고 난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점점 담당 지역이 늘어났어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부까지 맡게 됐거든요. 한 주에 7개, 8개 마을을 돌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산골을 돌아다니고 주말에만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생활이 많이 소홀해졌어요. 1970년에 큰아들 재호가 태어나고 1973년에 딸 미경이, 1976년에 막내 아들 재민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내 혼자서 3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특히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쓰기 숙제가 나왔는데 재호가 우리 아빠는 집에 없어요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내에게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해요. 아내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산골 아이들 생각을 하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1975년쯤에는 정말 몸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산길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무릎 관절염이 생겼고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위장병도 생겼거든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1978년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가르쳤던 분교 출신 아이 중 한 명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선생님께 한글을 배운 김철수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어떤 제자는 선생님이 되었고 어떤 제자는 의사가 되었고 어떤 제자는 판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글을 읽을 줄 알고 기본적인 계산을 할 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있었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조금씩 여건이 나아졌어요. 도로도 좀 더 잘 뚫리고 학교 시설도 개선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이 부족한 산골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때쯤 저도 나이가 50에 가까워지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가족들도 계속 걱정했고요. 특히 아내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가족에 대한 의무와 제자들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1985년에 한 제자로부터 또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산골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열정을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보고 나서 결심했어요. 정년인 60세까지는 끝까지 해보자고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년만 더 해보자. 60세가 되면 정년퇴직하고 그때는 정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아내와 아이들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대신 건강관리는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죠. 마지막 5년은 정말 보람찼어요.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된 제자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과 함께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산골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또 그때쯤에는 복식학급 운영 방법도 많이 개선됐어요. 제가 2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 다른 순회교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990년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제가 담당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학부모들, 이장님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까지 모두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때 받은 감사 편지가 지금도 집에 한 상자 가득 있어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25년간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퇴직 후에는 전북 무주로 내려와서 작은 집을 사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어요. 텃밭도 가꾸고 동네 아이들에게 가끔 공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원연금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월 180만 원 정도 나오고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하거든요. 아이들도 모두 잘 자라서 큰아들은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딸은 서울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막내 아들은 전주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특히 딸과 막내 아들이 선생님이 된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요즘도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와요. 이제는 모두 50대, 60대가 된 나이인데 저를 만나면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모금을 해서 장학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정명수 선생님 장학금이래요. 그 돈으로 지금도 산골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싶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25년이 참 길고도 짧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8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모든 아이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지금도 미안해요. 아내한테는 더더욱 고맙고 미안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만약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너무 현실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같아서요.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에는 농촌 학교들이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되고 있다고 하던데 참 안타까워요. 물론 교육 여건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농촌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젊은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돈이나 승진보다는 아이들의 성장을 보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거든요. 또 학부모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을 믿고 맡겨주세요. 물론 요즘 일부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 때문에 불신이 생긴 것도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25년 동안 순회교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글을 몰랐던 아이가 글을 깨치고 수학을 어려워하던 아이가 계산을 할 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비록 힘들고 험한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람이 지금까지도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 아픈 무릎을 보면서 그때 좀 더 몸을 아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픈 무릎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노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손자, 손녀들이 가끔 놀러 와요.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해주면 신기해하면서 들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될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구나 싶어서요. 올해 82세가 됐지만 아직도 건강해요. 아내와 함께 텃밭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게이트볼도 하고 가끔은 동네 아이들한테 숙제도 도와줘요. 그리고 가장 즐거운 시간은 옛 제자들이 찾아올 때예요. 이제는 모두 나이가 들어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손자, 손녀들에게 이분이 할아버지 선생님이야 라고 소개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며칠 전에 찾아온 제자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글자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건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25년간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교육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너무 성적 위주로 흘러가고 인성교육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요. 또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도 여전히 크고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도 선생님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 말이에요. 저는 이장님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 일부는 또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젊었을 때 지프차를 몰고 산골길을 달리던 꿈을요. 꿈속에서는 아직도 30대의 젊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선생님 오셨다 하고 달려오는 모습, 복식학급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꿈에 나타나요. 깨고 나면 아, 그때가 참 좋았구나 싶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정말 보람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돈만 쫓지 말고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거든요. 저는 25년 동안 순회교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승진도 거의 못했고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게 있어요. 바로 800명이 넘는 제자들과의 인연,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본 보람이요. 이런 보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특히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정말 소중한 직업이에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저는 글을 모르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의사, 선생님, 판사가 되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모든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8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가끔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젊은 선생님들이 찾아오면 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는 공부의 중요성과 함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모여서 정명수 선생님을 기리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자들이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든 거래요. 그 모임에서 매년 한 번씩 모여서 안부도 묻고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금을 해서 산골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계속 자라나고 있구나 싶어서요. 작년에는 그 모임에서 저를 초청해서 감사패도 전해줬어요.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한 정명수 선생님께라고 적힌 감사패를 받으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0대가 된 제자들이 저한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였어요. 아빠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25년 동안 산골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거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3대에 걸쳐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더욱 실감하는 건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는 나중에 선생님이 된 사람도 많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특히 선생님이 된 제자들을 볼 때는 더욱 그래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보여줬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도 산골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산골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열정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구나 싶어서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25년간의 순회교사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몸도 힘들었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 배우고 싶어하는 간절한 눈빛,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처음 글을 가르쳐준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을 때의 그 기쁨이에요. 그 아이가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놓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선생님, 저 제 이름 쓸 줄 알아요.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 이런 게 바로 교육의 기쁨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25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교육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산골에도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도 되고 교통편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는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도 농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고맙고 존경스러워요. 비록 예전만큼 열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농촌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젊은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기술이나 방법은 후에 배울 수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순회교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교육이라는 건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이 지나서야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확인하는데 10년, 2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보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명감이에요. 단순히 직업으로 선생님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해요. 저는 산골 아이들도 도시 아이들만큼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했던 거고요. 물론 요즘 교육 현실을 보면 선생님들이 처한 환경이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면도 있어요. 학부모들의 요구도 많고 행정 업무도 많고 사회적 기대도 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82살이 된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요즘도 가끔 젊은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와요.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교육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도 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보람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할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싶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지금도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육이라는 건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사회도 모두 교육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운 좋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꼭 공부를 가르치는 것일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는 것, 그런 작은 관심과 사랑도 큰 교육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모두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였어요. 특히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볼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82살이 되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감동과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25년 동안 산골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손자, 손녀들이 또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세월이 정말 빨리 흘렀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의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교육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거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의 소중함, 아이들의 소중함을 더 많은 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